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주현입니다. 오늘 얼굴이 좀 탔어요. 뭐 때문에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막 탔고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이것 때문에 할 일이 좀 더 쌓였습니다. 할 일이 더 쌓였는데 어쨌든 지금 이 판결문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좀 더 원래 기각을 하려고 했구나라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기각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어쨌든 뭐 이거를 좀 일단 일부 인용을 받은 부분, 특히 청소년 12세, 18세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저지했던 부분이랑 일단 상점, 백화점, 마트 부분을 뚫은 거, 뭐 그거는 괜찮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 좀 많죠. 저희는 솔직히 다 뚫릴 줄 알았거든요. 다 뚫릴 줄 알고, 그래서 솔직히 뭐 실내 체육 시설을 맡으려 가지고 이거는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시간이, 아포유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부의 압박인지 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사실 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일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얼굴이 좀 타가지고, 네, 그게 판결문 23페이지거든요. 23페이지. 처음 120몇 페이지였는데 그 121페이지 중에 나머지는 전부 다 신청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고, 그 123페이지인데 이 판결문이 좀 보니까 각하 기각을 한 것을 뒤에 중간에 바꿨습니다. 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가로 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애초에 의도된 것은 기각일 수 있겠구나, 각하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오늘 좀 했던 게 압박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뭐 전자소송을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솔직히 집행정지 신청하면서 집행정지 결정하면서 이렇게 많은 거를 서증과 이런 것들을 내온 거는 솔직히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오늘 머리를 조금 잘랐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이십니까? 이거 참고 서면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제목 자체가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입니다. 참고 서면 이게 이제 외부에서도 봐도 이게 그대로 떠요. 기자들이 이제 참고 서면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이게 좀 길게 해도 될 텐데 안 되나? 문건명을 좀 길게도 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다 뜹니다.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만약에 안 받으면 너네들은 국민들의 이 뭐랄까 비명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런 판사들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또 했던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증거 호증은 119호증까지 저희가 냈고요. 네, 상대방은 이제 31호에서 35호증 이렇게 냈습니다. 35호증 냈고, 원래는 이제 언제죠?
10일 18시까지 원래 내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제 상대방이 계속 내는 바람에, 참고서면 내는 바람에 저희도 하루를 빼지 않고 계속 냈습니다. 때마침 기사가 좀 많이 나오는 바람에 했고, 오늘 제가 참고 서면으로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올린 바와 같이 내 아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나라의 국민들을, 그리고 저도 살려주십시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덜 답답해하고 숨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글을 있습니다. 있고, 얼굴이 좀 빨개졌죠. 또 왜 빨개졌는지 모르겠어. 오늘 햇빛이 강했나요? 예. 일단 백신 회사 상대로도 되는데 국가 배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백신 회사 부분은 저도 좀 고민 중인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화이자 본사가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이렇게 관할이 이제 미국 법원에 있는가 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판결문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끈 게 결국에는 이 각각 기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뭐 법원 결정이 엇갈렸다고 하죠. 각하 기각 그리고 기각,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다른 행정부에서는 장나곤 13부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사실 처분성을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한원규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좀 전국적으로 뭔가 확대되는 것을 되게 경계한다라는 얘기인데, 눈치를 봤다라는 얘기죠. 눈치를 봤다라는 얘기. 시간을 보내면서 눈치를 봤다라는 얘기고, 이 장나곤은 이제 집행정지소송이 기각 결정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대한 방역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을 효력 정지했을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결론은 각하 기각이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섬뜩했습니다. 섬뜩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막 내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같은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론이 다르냐, 솔직히 뭐 변호사의 역량 차일 수도 있고, 저쪽은 뭐 변호사를 안 썼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분성을 부정한 부분에 보면 일단 또 한번 볼게요. 네. 처분성을 부정한 부분이 있어요. 처분성을 부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전자소송입니다, 여러분. 전자소송은 솔직히 좀 편하죠. 여기 보면 일단은 이 적법성 여부, 본안전 판단입니다. 솔직히 뭐 본안 판단을 하기 귀찮을 때 이 본안전 판단으로 각하 때리면 편하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학원 독서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부분, 거기서도 처분성을 인정을 했고, 그 장나건 판사 13부도 처분성을 인정했는데 비해서 저희는 서울특별시장의 고시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치와 질병관리청장의 지침에 대해서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성은 부정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행정청은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함에 있어서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조치 부분, 이번에 이제 그 미성년자가 다행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23명 중에. 그 다음에 이제 항고소송, 이건 원고 적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처분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쓴 서면을 다 안 읽어본 것 같아요. 너무 서면이 많다 보니까 이 서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면이 이렇게 막 많다 보니까 그걸 다 못 읽은 거예요. 보니까 본인들의 치사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쭉 올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공문을 발송하는 기관이다라고 얘기해요. 피신청인 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발표하고 공문을 발송한다. 이 공문에 의하면 이제 집합금지 등 방역 강화 조치, 그 다음에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 모임 등 모임 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 조치 완화 적용을 위해서 사전 협의 후 가능하며,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관내 병력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시설을 추가 가능하고, 인하가 없이 운영 가능한 자유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적용 대상 시설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각하를 하려고 폼을 잡는 거죠. 저는 좀 왜 이런 조치를 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학원 독서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걸 했잖아요. 즉시 항고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서울특별시장의 고시 부분을 뺐습니다. 빼고 누락을 한 건지 뭐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장 그쪽만 있었는데, 질병관리청장 부분은 각하를 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는 인용을 해서 독서실하고 스터디 카페가 효력 정지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중앙행정부서가 날아가면은 전국적으로 모든 게 다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그 중앙행정부서 국가기관의 경우에 그 처분성을 부정을 해버리면 이제 17개 도에 대해서 전부 다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좀 나쁜 그런 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이게 처분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다투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즉시 항고를 하려고 하고 있죠. 즉시 항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 거기서 이제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 지금 처분성을 이렇게 계속 부정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살짝 있어요. 정부하고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받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그걸 안 한다고 하죠. 단 하나님 박주현의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복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이미 탁 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위 소명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이라고 특정한 이 사건 지침 보도 자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 이유로 위 보도 자료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죠. 행정처분
이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이 사건 보도 자료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특정 방역조치 시행을 시행하였다거나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그냥 내부적인 효과가 있다는 처분성을 지금 부인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진유님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마련한 지침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마련한 지침 고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 방역 조치가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경우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시행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럼 최소한 이보다는 더 못하게는 못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부분만큼은 구체적으로 권리 의무와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자체장이 매개가 되어야 고시 및 공고 등을 하여야 비로소 구체적 개별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신청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역 패스 관련 방역 수칙을 작성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의 지휘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방역 패스를 시행하도록 지휘한 행위,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이제 구체적인 법률관계,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적법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분명히 그걸 냈거든요. 여기 보면 이 소명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깐만, 이렇게 이걸 볼까? 그렇죠. 이렇게 주심 판사 이름이 이렇게 뜹니다. 여자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주심 판사님 이름이 떠요. 주심 판사님 이름이 뜨고 좀 보기가 불편해가지고 이걸로 켜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미성년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고, 다행히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12세 18세 부분이 이제 적격에서 누락이 될 뻔했다가 들어간 거고요. 사실 이제 지금 학부모들의 경우에 그 청소년들의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영천 돋보기님, 지방도 해야죠. 뚫어야 됩니다. 영천이면 경북 영천인 거죠. 경북 도지사를 상대로 지금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좀 저희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데, 전국으로 일단 확대를 할 필요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은 민원을 제기해서 만약 그 시장이나 도지사가 바꾸면은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서울 시민하고 다른 지역 주민하고 차별이 되는 거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쪽 방역 지침 중에 그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정말 또 설명을 하다 까먹었다. 예, 일단은 지금 제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생각났다. 처분상 이 부분은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인데, 더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김지훈님 감사합니다. 그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면은, 그 강화된 조치까지는, 그보다 강화된 조치까지는 처분성이 인정이 돼야죠. 기본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수학을 안 하셨나?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신청인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패스 시행에 관한 신청인들 등 일반 국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 사건 보도자료에 의한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신청인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 고지하거나 통보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서면에서 분명히 그걸 냈거든요. 서면에서 냈어요. 근데 안 읽어봤어요. 제대로 안 읽어봤어. 제가 막 서면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지금 예. 이 부분하고 지금 보면 제가 처분과 관련해가지고 2개를 냈거든요. 처분과 관련해가지고 서울특별시 공고, 여기 보면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그대로 기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고시공고에 했다 해서 사실상 내부적 행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고, 또 다른 준비 서면에서 이 부분도 전혀 안 읽었어요. 제가 이건 되게 중요한 서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을 했는데, 이거를 전혀 안 읽었어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하는 방역 패스다, 법률상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하고, 정가의 보도로 여기는 감염병 예방법에도 근거가 없다라는 점, 평등 원칙 위반은 너무 당연할 것이고, 그 부분을 또 언급을 했고요. 잠깐만, 왜 없지? 빨리. 저도 이렇게 안 찾아주니까 판사님이 이 서면이 너무 많아서 다 못 읽었어. 네. 이걸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처분성에 관한. 그리고 제목도 처분성에 관한 의견서 이렇게 썼는데, 릴렉스님 감사합니다. 이 처분성에 관련된 의견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그 소속 공무원들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연일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외적으로 지침 대책 조치 등을 공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권득 처리가 중대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 권득 처리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잖아요. 이거를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안 읽어봤어. 네? 여기는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알려진 이 사건 보도자료에 의한 것일 뿐이고,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고지하거나 통보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못 찾았던 것처럼 판사님도 이거를 원래는 준비 서면이라는 게 하루에 이렇게 몇 개씩 팍 폭탄처럼 투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은 몇 월 며칠자 서면 아무리 많이 써도 뭐 하루에 한 개, 두 개, 한 개. 그 다음날 한 개, 뭐 이런 식은 아니면 그 다음 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지. 하루에 한 몇 개가 팍 쏟아지니까 지금 빠뜨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 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아마 놓친 것 같아요. 놓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명백히 네,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좀, 서면 안 읽었네, 이런 생각이 확 들었고, 결국에는, 확실항고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줄여서 낼걸,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효력 정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법리적인 이런 부분은 쭉 빼고 네, 일단 뭐 비교 형량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상전 맛 요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결론이 기각이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기록 및 신문 결과를 총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보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비신청인 특별시장이 이 사건 공고를 시행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전부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끝. 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려고 했었어요. 보니까. 다만 상점, 마트, 백화점하고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접종 예외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 공익성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화율과 결국 방역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어서 의료 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백신 접종을 더 시키는 게 너네 목적 아니냐. 네. 뭐 이런 거를 실제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요게 중요한 건데, 이와 같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 중증화율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 일반 중증 환자의 생명권, 건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적인 수단으로 보이므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의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공익성에 대해서 변론에서는 거의 다 뭉개버렸는데 갑작스럽게 입장을 이렇게 바꾸면서 전부 기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다만 위와 같은 공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역 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생활 필수 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박 MH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설군을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1그룹, 2그룹, 3그룹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중에서 지금 3그룹에 있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상점, 마트, 백화점이 지금 인용이 됐죠.
오락실 멀티방 이런 것도 빼버렸는데 왜 뺐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그 기자회견 이 부분이 이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외에도 그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상점하고 마트하고 이렇게 차별성을 두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깜깜이 생각을 해보면 원래 다 기각을 하려고 하다가 이거 하면은 다 기각을 하고 각하를 하면은 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국민들이 살려달라고 한 이 비명을, 애절한 이 애처로운 이 도움을 구하는 손길을 사법부가 완전히 거부했다라는 그런 욕을 먹을까봐 입장 선회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심정은 완전히 다 인용이었겠죠. 저도 좀 자신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좀 입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 보면 이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이제 뭐 다음 소송에 있어서는 소명 자료를 더 철저하게 내겠습니다. 지금 한 100호증을 넘게 냈는데 더욱더 철저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음성 자료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 전부 다 낼 생각입니다. 식당, 카페, 상점, 마트, 백화점. 식당, 카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서 위험도가 다른 다중 이용시설에 높은 반면, 상점, 마트, 백화점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이루어지는 식당, 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포함시켜 기본생활 영위 필수적인 이용시설인 위 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것,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끝부분에 살짝 넣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애절한 요구가 국민들을 살려달라는 요구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좀 문제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점은 이제 12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대수로 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정한 것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위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고, 뭐 피신청인은 계도기간 고려 3월 1일이고 4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하지만 6주 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다. 그 청소년 2차 접종률이 지금 상당합니다. 64.4%라고 하고 있고, 이게 참 큰일이에요. 네. 자발적으로 하면서 뭐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지, 아직 개인의 건강 상태나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기존 코로나 백신 접종 등으로 겪은 경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백신 접종 자체, 추가 접종을 선택하지 않은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전부 인용이 됐습니다. 방역 패스 청소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용이 됐고, 장소적 제한은 지금 그 상점, 마트, 백화점 부분에 한정돼서 이렇게 됐어요. 우유빛깔인데 오늘 우유빛깔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의학적으로도 분명히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강경한 그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솔직히 이 23페이지 판결문 쓰는데 며칠 걸렸을까 싶어요. 솔직히 서면도 다 안 읽었어. 지금 보니까 화가 나네. 제가 오늘 친구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야, 솔직히 판사들 서면 다 읽어보냐 물어봤어요.
다 읽어보지. 그래도 기간 도가하더라도 그 다 읽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민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법 위반, 법률유고 원칙에 위반된다는 부분이 한 차례 언급도 없어요. 그 부분 안 했고, 처분선고 관련해서도 논의가 없어요. 보도자료로만 했는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건덕철이가 얘기한 부분 얘기했잖아요. 장관이 떠드는데 그걸 떠드는 건데 부정선거 규명은 안 끝났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고 당연히 엎어야죠.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것도 안 봤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판결문 자체가 결론은 각하 기각에서 플러스 일부 인용하는 걸로 갔어요. 밥상님 감사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자기들이 느꼈던 심정을 좀 넣었어요. 예를 들면 방역 패스의 목적이 뭐 너네들은 뭐 이렇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백신 더 맞히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걸 언급을 했고 백신 부작용의 위험성을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자기네들도 좀 양심에 좀 찔린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서울만 된다는 부분은 피고가 지금 서울시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울시로 되어 있고 만약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장의 처분성을 이해해서는 전국적으로도 다 위법 무효가 될 텐데 얘들이 지금 꼼수를 써서 처분성을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처분성을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처분성을 부정한 논거가 서면을 제대로 안 읽어본 그런 부분인 거예요. 단 하나 대한민국 아프다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나죠. 헬로 다이님 도라지 엑기스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데워서 먹어야 되죠. 아까 찬 걸 먹으니까 더 기침이 나더라고요. 예, 정말 화가 나죠. 지금 보니까 다 그래요. 이 서면을 다 안 읽었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낸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역 패스 소송이 또 처음 부분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박주현 변호사가 여러분들께 행정법원 가서 갑니다라고 해서 촬영한 부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인터뷰하고 영상 찍은 부분은 항상 이겨왔죠. 영상을 찍은 부분은 승률이 100%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아닌가? 맞나 모르겠네. 저는 약간 100%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여러분 뭐 불만이 있는 거 당연히 알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걸 단계적으로 하나씩 밟아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지한 것을 깨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12시가 넘은 이 방송에 지금 거의 800명 가까이 계신데 부정선거 아시는 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41% 당선됐는데 지금도 여론조사를 하면 41% 이상을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그 여론조사를 그대로 믿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깨면서 진실을 알리도록 합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정말 핵폭탄을 날리고 때로는 다르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백신 다른 목적이 당연히 있겠죠.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위험한 백신을 왜 맞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백신을 왜 우리가 맞아야 되는 거죠? 네, 독감 사망 백신 중단 이렇게 합치면은 보세요.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 중단 논의가 있더라고요. 독감 백신 사망 백신 중단 이렇게 치면 독감 백신 사망 당분간 중단 필요 이용. 싱가포르 한국서 사망 보고된 독감 백신 2종 접종 중단. 싱가포르는 한국에서 사망 후 독감 백신 사용 중단. 보세요. 병을 예방해야 할 독감 백신 죽음 불허는 됐다. 야 성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종래 논의됐던 식으로 한다면 이게 엄청 많던데. 네, 좀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정부 독감 접종 계속 의협 중단의 의견 엇갈려. 이렇게 이게 2020년 10월달 논의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사망 것으로 신고된 사례가 어젯밤 28명까지 늘었습니다. 정부는 접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는 일주일간 접종을 중단하죠. 김슈님 감사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잘못됐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어젯밤 28명까지 지금 1770명 보고 안 된 사례 하면은 뭐 5만 명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28명까지 늘었다고 해가지고 중단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고작 몇 명 죽은 고작 몇 명은 아닙니다. 한 명만 사망을 하더라도 정말 소중한 인재. 지금 광주의 아파트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지금 6명이 실종됐나요? 아무튼 사망이 사망 상해가 10명 내외로 지금 연일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코로나 백신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는데 오늘 합동 분향소에서만 60여 명의 영정사진이 있어요. 고작 3일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얹힌다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중단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코로나 비상시국이어서 지금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백신을 생각 없이 맞고 있다고 하면 생각하고 맞아도 문제입니다만은 안 돼요. 정말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얼마나 큰 고통을 얻을지 지금 끔찍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변 사람한테 끝까지 싸우십시오. 끝까지 싸우시고 저도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저 법인에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저 혼자서요. 저 혼자 끝까지 싸워요. 끝까지 싸워야 되고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깨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옳은데 왜 싸워야 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자연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곤충 잡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매미 잡고 여치 잡고 귀뚜라미 잡고 사마귀는 잡으려다 위험해서 안 잡고 그랬었는데 자유나무님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로 왔는데 그 선생님께서 여치를 귀뚜라미라고 하나? 아무튼 바뀔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것과 좀 다르게 말씀하셔가지고 선생님 그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너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그 선생님 되게 좋으신 분인 게 저녁 때 집으로 전화 주셔서 주현이가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히 이제 좀 좋게 진행이 됐는데,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또 맞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어떤 환경 때문에 이거를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런 부분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서남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네, 이 천멸쩝쩝님처럼 조격하고 보니 벌레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벌레 나온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광우병 또 얘기를 하는데,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사람들이 진상규명 요구를 했잖아요. 물론 그 절차적 부분이나 생명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에 따르면요, 인간이 하는 행위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꼬투리 잡으려고 들어가면은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다 잡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런 꼬투리 잡기 위해서 잡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작정하고 벌레가 있고 혈장 검사를 하면은 문제가 있는데, 단 하나님 박주현 태호 파이팅. 네.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강간을 하고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거를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인권 변호사요. 아니, 기본적으로 변호사법이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요, 변호사법 제1조 1항,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니, 변호사는 다 인권 변호사예요. 할 거 없어가지고 인권 변호사를 내세우는 사람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저는 인권 변호사를 먼저 내세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권리, 예, 그거는 모든 변호사가 당연히 다 해야 되는. 문재인이 무슨 인권 변호사예요. 네, 또또맘님 감사합니다.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 아닙니다. 돈 잘 버는 변호사였을 것 같은데, 부산에 막 이런. 제가 놀랐던 거는, 그때 제가 문재인 그 추적을 좀 하면서 그 세월호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뭐 동남은행인가 뭐 그쪽에 아무튼 파산 관제인으로 등록돼 있고, 문재인이 파산을 잘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도 제 동생도 뭐 자기의 의뢰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 변호사는 집안 둘이가 다 저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좀 큰일 나죠. 제가 12월 달에 이걸 샀어요. 죽을지도 몰라가지고. 어쨌든, 부산 상호저축은행인가? 아무튼, 아니에요. 동남은행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은 다 인권 변호사입니다. 저는요, 사실, 저는 인권 변호사로 절대 안 하고, 가상화폐, 가상자산, 조세, 민사, 형사 이런 것도 잘하고요.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 변호사고요. 어쨌든, 저는 인권을 정치권에 들어가기 위한 악용을 하는 거를 좀 반대합니다. 저는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닌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제가 정치권하고도 좀 많이 뭐 친한 부분도 있고 이렇지만, 뭐 제 또래 어떤 친구들보다도 제가 정치권하고는 뭐 상당히 많이 인발부 됐을 건데, 저는 결코 정치를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그걸 내세우는 순간 안 좋거든요. 다른 건 내세울 게 많은데 뭐 굳이 그걸 내세워서 고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 명함이 있나 모르겠네요. 이 명함인데요, 이게 보이십니까?
보이나? 안 보이나? 이렇게 보면 좀 보이시죠? 네. 하나도 정치 뭐 국힘당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공적입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커리어도 국회 부의장 정책보장 법률비서관 이렇게 쓰지 누구의 어떤 성향이 드러나는 그런 걸 전혀 안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움될 게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뭐 좌파도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거기 못 살 애들도 많지만 그 우파에도 그런 애들 많잖아요. 진영만 다른 것이고. 영천 돋보기님 박주현의 약속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게 좀 차이가 나요. 대통령을 잘못 뽑았는데 대통령으로 이렇게 된 건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5구 대선 때 제 부의장실에서 내기를 했었거든요. 몇 대 몇이냐. 그때 24%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홍준표에 대해서 24%라고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27%가 제일 낮은 수준이었나? 30%가 낮은 수준이었고 나머지는 이긴다? 뭐 한 35%, 34%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에 강원도 모 의원한테 야, 나 지금 거의 다 따라잡았어. 1% 차이, 1% 차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의도 연구소 그 여론조사들은. 근데 최종 결과 41대 24로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졌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5구 대선 참관인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저 그때 참관 안 했거든요. 그냥 졌네. 그냥 할 거 없겠네. 그냥 끝.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그때 참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게 너무 후회되고 그 반성이 지금으로 이어져서 제가 이제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 할 때는 참관을 열심히 했죠. 저는 그때는 상관이 아니라 선거관리죠. 선거관리를 해서 이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문제제기를 다 했고 투표지 인쇄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3박 4일인가 아무튼 제가 새벽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2시에 다 갔어요. 뭐 하시는지 보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때와 장소가 아니라 제가 이제 여유 있는 시간에 오다 보니까 이 시간밖에 올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투표지 만들어지는 과정도 다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갖 거를 다 했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좀 부족했던 게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파다 보니까 그런 건데 문제는 잘못 뽑았는지 그 부분도 좀 의심이 돼요. 오늘 19대 대선에 무효소송 이제 기각 판결이 났는데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민유숙 대법관이 주심인데 변론도 제대로 안 하고 원고한테 엄청나게 욕먹고 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대법관이 원고한테 진행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답변을 못하고 도망치듯 나가가지고 변론 종결해버리고 기각 판결 내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얘기예요. 어쨌든 참으로 이해 안 되는 현상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이해 안 되는 현상들은 전부 다 한번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이 말도 안 되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치랑 법이요. 딱 무슨 책을 이렇게 추천하기는 그렇고 서점에 가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르노팡님 감사합니다. 생즉 필사, 사즉 필생. 네. 우리는 진짜 이런 각오로 싸워야 돼요. 이런 각오로 싸워야 되고 진짜 언제부터 대한민국 이렇게 엉터리로 망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안일한 태도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태도 그리고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중하던 태도, 이런 것들이 망가졌습니다. 우파가 개멸됐고 좌파 그리고 간첩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오늘 우연히 TV 그냥 이렇게 쭉쭉 보다가 채널A인가 어디서 이제 북한의 그 공작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고 해외에서 뭐 아프리카에서 가봉에서 먼저 시도를 했다가 김일성이가 그 북한이 지금 아프리카에 공들인 노력이 얼만데 네가 아프리카에서 그 짓을 하려고 하느냐 이래가지고 중단을 시키고 미얀마에서 버마 사태를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해외에 나갈 때도 저렇게 조작하고 살인을 하고 집단적으로 엄청, 뭐 그때는 내각 수반들 엄청나게 죽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했던 북한이 대한민국에 어떤 거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 왜 못할까 사람들은. 이윤주님 진실에 오신 것은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비판적 시각을 못 가질까? 왜 5.18에 대해서 우상화만 할까? 그게 민주화 운동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왜 인정하지 않을까? 아니, 민주화 운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 반대 견해는 이렇게 배척하려고 할까? 몇 시간 안 되는 시간 동안 무기고와 뭐 이런 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뭐 뚫고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일반 시민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텐데 그거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의문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전혀 못했다라는 게 저는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뭔가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막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다른 제가 북한만 얘기를 했는데 북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중공의, 저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보다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중공에 더 이렇게 자주우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게 들고 솔직히 뭐 딥스테이트나 일루미나티나 이런 것도 이제는 그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구나. 글로벌리스트들이 기획하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솔직히. 네. 뭐 예수의 전시관 이런 것도 다 인정을 해요. 이제 많이 느껴. 그래서 뭐 좌우를 떠나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자고요. 저도 좌파를 인정해요. 제 친구 중에 좌파 많습니다.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고 뭐 교류를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반대 진영에 있는 거를 용납을 안 하는 이런 이상한 사회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어쨌든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판단,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엄청 그래요, 여러분. 오늘 판결 슬프지만 또 희망을 본 걸로 합시다. 다른 재판부에서는 아예 졌어요. 아예 졌고, 제가 조금 전에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린 바와 같이 판결문을 보다 보면 이거 각각 기각을 하려고 했다가 이거 하나씩 하나씩 넣은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슬프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딥스테이트 얘기하면 정신병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자 정부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고 그 실체가 생각보다 크고 거대하고 권력과 돈과 관련성이 있고요. 뭐 또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김종인이가 지금 사실 뭐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김종인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가인 법정 대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인상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법원에서 이렇게 그걸 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김명로가 어떻게 초대 대법원장이 됐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건국하고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겠다. 박영님 감사합니다. 박주현 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게 들어요. 그래서 그 김종인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게 있어서 나는 공감을 못 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못 하는데 저렇게 정치권에서 인정을 받을까? 그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네. 아무튼 좀 신기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되게 순수하게는 어떻게 봤냐면요. 순수하게는 어떤 식으로 봤냐면 저렇게 된 것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정치도 하고 대법원장도 하고 이런 국가 요직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많이 배워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순수하게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요새는 저것도 뭔가 있구나 이런 게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누군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너무 음모론 얘기를 많이 하면은 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게 너무나 많이 이제 표출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의식을 하지 않고 그걸 음모론으로만 생각하나 또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도 그랬고,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할 숙제죠. 일단 그보다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내 친구, 내 가족의 건강입니다. 옆에 없으면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예, HJK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오늘 판결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진짜 뭐 덧증 계속 내고 판사한테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주십시오 읍소를 했던 게 나름 주요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5일 동안 솔직히 피 말리는 줄 알았어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판결문 보면 그렇게 긴 판결문도 아닌데 저렇게 된 걸 보면 좀 뭔가 이게 밀당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방역 당국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반발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가 그런 맥락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뭐 다른 소송은 졌지만 저희 소송은 이겼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되면 되겠지만 일단 청소년 방역 패스를 막음으로써 다행스럽게도 이제 5에서 11세 유아에 대한 이제 접근은 좀 막을 수 있게 됐다라는 점, 장현님 감사합니다. 그래 장현님 헬스 즐길 수 있게끔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지방도 당연히 풀리겠죠. 당연히 풀릴 것 같고, 모르겠어요. 필요하면은 소송을 또 해야죠. 집단 소송을 하고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대규모 소송을 해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 사실 오늘 기자회견 좀 실패작이었는데 뭐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이 이제 대구 지역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대구
그 곽상도 의원 지역구에 보궐선거로 출마를 하셨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어쨌든 국힘당과 좀 이게 돼야 도태우 변호사님이 또 당선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대선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 입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대로 된 사람이 너무나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백신 패스로 고통을 받으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이거를 야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봤던 그 보건당국의 멍청한 답변들을 국회의원들이 현안 질문이나 이렇게 상임위 열거나 국정감사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한 명만 더 나가가지고 목소리만 내줬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됐는데 저 있는 사람들 다 문제예요. 제가 황교안 총리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황교안 대표님께 대표님 국회의원들 다 잘못 뽑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뽑은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당 대표셨는데 자기가 뽑은 거 아니라고 하는 것도 좀 아쉽죠. 아쉽고 너무 이제 공천 그쪽 하는 공간이 권한을 많이 준 것도 아쉬운 거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최춘식 위원님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시고 정말 화이팅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여야가 없다니까요. 반짝선이님 감사합니다. 여야가 없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여야 없이 제가 뭐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개념이 없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의심스럽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많아지게 해서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들이 결정을 하게 하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제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도 변호사님께 좀 맡겼는데 홍서준 위원님이랑 이제 그분이 또 대구 분이셔서 또 아마 국힘 당사를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의원회관에서 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의원회관에서 하는데 6시 이후에는 의원회관에서 못 해가지고 국힘 당사로 좀 급히 이렇게 바꿨는데 기자회견 좀 많이 아쉽고 그래서 아마 일요일이나 월요일 정도에 새롭게 좀 기자회견을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뭐 화이팅 해가지고요 잘 이겨내 봅시다. 알겠죠?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 박주현 변호사 TV 구독 좋아요. 교대 박편 제 동생인데 교대 박분들 한번 눌러주세요. 형 때문에 좀 너 구독자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그리고 도태우 TV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화이팅 합시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서 대한민국이 자유를 되찾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TV에 나오는 거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 SS님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잘 주무세요.